비주얼 컴퓨팅을 활용한 카카오맵 파트 3 발표를 맡게 된 박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을 다루는 비주얼 컴퓨팅 셀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카이뷰와 로드뷰 서비스 등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맵. 카카오맵이 비주얼 컴퓨팅을 만나 어떠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우리는 비주얼 컴퓨팅을 활용한 카카오맵 파트 1과 파트 2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본 강연에 앞서 해당 파트에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입니다. 파트 1에서는 항공 영상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3D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OSN과 DEM, 오소맵과 3D 건물까지 우리는 항공 영상을 기반으로 많은 객체들을 자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현재 카카오맵에서 서비스 중인 3D 스카이뷰의 화면입니다. 현실적인 건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건물뿐 아니라 지형에 대해서도 3차원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더욱 생동감 있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영상을 기반으로 검출한 데이터들입니다. 도로 안에 포함된 수많은 지도 데이터에 대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검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은 도로 영상 내에 다양한 검출 데이터들이 표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파트 1에서 검출한 오브젝트들 공간상에 잘 매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페셜 커넥션 맵, 3차원 오브젝트를 공간상에 배치하고 연결하는 과정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개념의 지도입니다. 스페셜 커넥션 맵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성된 다양한 도로 데이터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판교 지역에 적용된 스페셜 커넥션 맵입니다. 횡단보도 및 차선, 표지판과 같은 데이터들을 3차원 공간 안에 3D 빌딩과 함께 가시화하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구성한 SCM 데이터는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인입되는 경우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만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체인지 디텍션 부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SCM 데이터를 기반으로 AR 내비게이션을 진행하게 될 때 사용자가 서 있는 초기의 위치와 자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린 파트 1과 2를 통해서 영상 내 다양한 오브젝트를 검출하고 공간상에 매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용성 있는 SCM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파트 3에서는 파트 2 이후 스페셜 커넥션 맵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위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M의 개선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며 변화된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한 개선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CM이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어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넥스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선된 프로세스와 개선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CM은 4가지 요소를 부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 매일 들어오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빠른 업데이트, 저비용 시스템과 확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객체들의 정확도 향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 중심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우린 촬영 방식에 대한 변경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촬영 방식은 MMS 차량을 이용하여 10m 주기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는 오브젝트를 검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각각의 영상들이 오버랩되는 비율이 너무 적어 영상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은 높은 빌딩이 많은 음영 지역에서는
GPS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정확한 위치값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기에는 어려웠고, 위치 정확도 부분도 굉장히 낮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개선하고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 기반으로 촬영을 하고 1m 주기로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추출된 데이터는 중복도가 높기 때문에 영상 간의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위치 정확도의 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복도를 통한 정확도 개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각 영상에서 이미지 내의 주요한 포인트를 검출하고, 검출된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미지 매칭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합니다. 이 포인트를 기반으로 역매핑을 진행하게 되면 부정확했던 촬영 위치, 자세 값들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위치 부정확의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개선된 촬영 방식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를 변경하였습니다. 실제 세계에 해당 포인트들이 매핑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매핑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프로세스를 통한 정확도 향상,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프로세스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 SCM 빌드 프로세스입니다. 파트 1에서 설명드렸던 오브젝트 디텍션과 파트 2에서 설명했던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을 통해 SCM이 만들어지고 서비스에 활용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개선된 프로세스는 정확도 향상을 위한 SFM 과정과 OCR이 적용된 디텍션 파트, SCM을 통한 도로 복원 부분까지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세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CR과 오브젝트 디텍션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에 OCR을 적용하여 정확도 및 활용성의 향상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오브젝트 검출하는 과정입니다. 횡단보도를 비롯 표지판, 차선까지 많은 오브젝트를 검출했는데요. 최근에는 신호등, 지하철, 육교, 그리고 터널 입구까지 지도 구성에 필요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추가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클래스의 추가 부분 외에도 신호 표지판이나 간판 검출의 효율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였는데요. 검출된 영역을 그저 알려주고 비교해 주는 것이 아닌 텍스트의 내용까지 인식하여 비교 검출의 정확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간판과 표지판에 대한 결과입니다. 표지판에 비해 간판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OCR의 결과도 상당히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영역 검출 당시 박스 사이즈의 이슈로 1005점이 처우점으로 인식되거나 약간의 오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적인 학습과 개선 작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맵 빌드 및 서비스 영역입니다. SCM을 통해 구성된 데이터를 빌드하는 과정인데요. 기존에 구성된 SCM 대비 신규로 인입된 SCM의 결과를 비교하고 변화된 부분에 대해 추천해 주는 부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SCM 데이터를 지도상에 표출하는 화면입니다. 차선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촬영 방식 개선 및 정확도 향상을 통해서 실제 지도에 잘 맞게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정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 이후 로컬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실제 위치에 정확히 매핑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주변의 같은 클래스들의 평균을 통해 해당 위치를 추정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 과정에서는 횡단보도의 정확한 위치뿐 아니라 형상까지 실제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된 부분을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 데이터 그 자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SFM 부분과 글로벌 패스 얼라이먼트 부분입니다. 다음의 화면은 지금 현재 판교 지역의 SFM에 대한 결과인데요. 그 라이다 데이터 못지않게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미지 베이스로 만들어진 과정들이 잘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SFM에 대한 결과도 차량의 초기 위치가 현재의 위치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SFM을 통해서 보정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위치로 변형이 가능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있어야 될 이 위치로 가기 위해 우리는 SCM 내에서 검출된 다이렉션 인포, 방향 안내 표지와 스카이뷰 내에서 검출된 방향 안내 표지, 이 두 개의 영역 간의 매칭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들을 매핑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카카오맵의 3차원 공간정보 생성 기술 소개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로드 레스토레이션 부분입니다. 도로 복원, 저희는 MMS 차량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아랫부분에 차량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밑에 있는 도로의 부분도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을 삭제하고 도로를 복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저희는 만들어내게 됩니다. 글로벌 위치가 보정된 차량의 위치, 그리고 그 차량의 위치에 해당하는 로드뷰 영상과 시멘틱 세그멘트의 영상을 이용해서 저희는 로드 레스토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차량 영역을 마스킹하기 위해서 일단 차량이 포함되는 마스크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 마스크 영역에 대해서 근접 위치의 로드뷰 영상을 활용해서 각각의 마스크 안에 있는 컬러 값들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도 메꿔지지 않는 이러한 홀은 홀 필링 과정을 통해서 메꿔주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컬러 밸런싱을 통해서 도로 부분을 복원을 해주게 됩니다. 네, 도로 영상이 복원된 영상입니다. 위쪽에 있는 영상의 차량이 아래쪽에선 삭제가 되고 그 밑에 있었던 도로 부분이 복원된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 AR 내비게이션 부분입니다. AR 내비게이션을 위해 저희 사용자의 초기 위치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SCM의 빌딩 피처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빌딩 피처는 로드뷰에 그 많은 영상들을 활용해서 빌딩 피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10m 단위로 촬영하던 데이터들이 1m 단위로 촬영하게 된다면 기존에 가졌던 로드뷰 이미지의 10배 가량에 대한 데이터가 활용되게 되고, 이 영상들로 이루어진 빌딩 피처는 굉장히 많은 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영상에 대해서 초기 위치를 계산하는데 너무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CM의 빌딩 피처를 활용하지 않고 SCM의 SFM 피처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자의 초기 위치를 계산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CM의 개선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개선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더 생겨났고, 이로 인해서 더 이로운 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럼 이 SCM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CM이 꿈꾸는 미래에 SCM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지, SCM 넥스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커넥션 맵, 많은 기술들이 집합되고 합쳐져서 스페셜 커넥션 맵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스페셜 커넥션 맵을 통해서 우리는 AR 맵, AR 내비게이션, AR 노드뷰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먼저 AR 로드뷰 서비스입니다. 로드뷰 화면 안에 광고라든가 영업정보, 할인 티켓, 사용자에게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가시화할 수 있는 이러한 창구들은 이러한 SCM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SCM 데이터를 통해서 AR 맵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SCM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3차원 지도 위에 데이터를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데도 정확성을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AR 맵 서비스도 가능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AR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앞서 파트 2에서는 저희가 AR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의 초기 위치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러한 AR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커넥션 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기존의 파트 2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해 온 스페셜 커넥션 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선된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SCM이 가지는 미래까지 우리가 카카오맵에서 계속적으로 SCM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컴퓨팅 카카오맵의 박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